눈부시게 작은 파란색 다이오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조명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밝힐 횃불이라고 불리는 청색 LED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탄생은 과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초기 LED는 적색과 녹색 두 가지 색상만 있었는데 밝기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뛰어나 수명이 무려 10만 시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표시등, 컴퓨터, 시계 등 전자제품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색상을 혼합하려면 적색, 녹색, 청색의 세 가지 기본 색상을 모두 결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빛나는 보석을 캐내기를 희망하며 청색 LED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고 그들은 청색 LED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선 미시적 수준에서 단일 원자 내의 각 전자는 에너지 준이라고 불리는 특정 궤도를 차지합니다. 만약 동일한 원소의 동일한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동일한 가용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 원자가 모여 고체를 형성하게 되면 가장 바깥 궤도의 전자들은 다른 원자들의 인력을 받아 에너지 준위가 변화하게 되고 촘촘하고 분리된 원자가띠와 전도띠를 형성하게 됩니다. 금속의 원자가띠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을 가하기만 하면 내부의 전자들이 근처의 빈 공간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류가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반면 절연체에서는 원자가띠의 여분의 빈 공간이 없고 전도띠와의 띠 간격이 커서 전자들이 전도띠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편 반도체는 사실상 절연체와 매우 유사하지만 단지 띠 간격이 더 작을 뿐입니다. 일부 전자들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뛰어넘어 전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 반도체의 전도성은 매우 나쁘기 때문에 다른 원소의 원자를 도핑하여 전류 전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 실리콘에 소량의 인 원자를 첨가하면 결합 후 여분의 전자 하나가 생깁니다. 이 전자는 원자가띠에 위치하며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전도띠로 이동시킬 수 있어 반도체가 전류를 더 쉽게 전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N형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P형 반도체는 붕소 원자를 도핑하기 때문에 결합 후 전자 하나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통해 자극을 받으면 역시 전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반도체를 함께 놓으면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N형의 전자들은 P형으로 확산되며 전기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공핍층이 형성됩니다. 이때 우리가 전극을 역전시키면 공핍층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고 전자들은 N형에서 P형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띠 간격의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되면서 발광 다이오드, LED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띠 간격의 크기가 방출되는 빛의 색상을 결정합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파란색 영역에 가까울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에 결함이 생기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여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되지 않고 열의 형태로 솟아냅니다. 따라서 청색 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완벽한 결정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나카무라 슈지라는 천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결정 제조 기술인 유기금속 화학 기상증착법을 접했습니다. 결정의 증기분자를 챔버에 주입하고 그 안에 기판 재료와 반응시키면 안정되고 매끄러운 결정이 형성됩니다. 그리하여 나카무라는 이 방법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그가 귀국하여 큰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청색 LED의 주요 연구 재료는 셀렌화 아연과 질화 갈륨이었습니다. 두 재료 모두 파란색 빛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셀렌화 아연의 질화 갈륨 기판 재료와의 격자 불일치율이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제곱밀리미터당 1000개 이상의 결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과학계가 P형 셀렌화 아연의 배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질화갈륨의 불일치율은 1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곱밀리미터당 100개 이상의 결함이 있다는 의미이며 P형 질화갈륨의 배조는 세기의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색 LED의 출력은 상호파를 위해 최소 1000 마이크로와트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과학계는 셀렌화 아연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슈지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질화관륨 분야로 연구 방향을 단호하게 선택했고, 자신이 습득한 MOCVD 장비를 10개월에 걸쳐 개량했습니다. 결국 1990년 나카무라는 질화관륨의 전자이동도가 이전보다 4배나 높다는 사실을 문득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연히 장비 내부에 특수 노즐이 추가되어 방출된 비활성 기체가 의도치 않게 아래쪽 기판 재료를 더욱 완벽하게 반응시켜 역사상 가장 순수한 질화관륨 결정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카무라는 P형 질화관륨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당시에는 마그네슘이 도핑된 P형 질화관륨을 만들 수 있었지만 생산 과정에서 전자빔을 계속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는 다시 한번 장비를 개량하여 전통적인 전자빔 조사 방식을 제거하고 어닐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그네슘이 도핑된 질화관륨을 섭씨 400도까지 가열했습니다. 이를 통해 순수 P형 질화관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92년 나카무라 슈지는 42 마이크로와트의 청색 LED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1000 마이크로와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기에 청색광이 약하고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질화관륨에 알루미늄 합금을 얹었습니다. 끊임없는 대규모 SPN 김을 통해 단 1년 만에 세계 최초의 눈부시게 밝은 청색 LED 전구가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는 공식적으로 LED 조명의 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나카무라 슈지,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는 청색 LED 개발에 대한 탁월한 공헌으로 노벨 풍화교상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